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신년사를 할 것이냐 참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런데 이 집권은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했죠. 그 전에 극히 이례적으로 28, 9, 30, 31일 무려 나흘에 걸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원회의에 이 대북 제재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국에 대한 대응 등등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하겠다, 이렇게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평가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상 간 신뢰를 내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는 그런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자, 2020년 올 한 해 한반도 정세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오늘부터 신년 기획으로 이 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시죠.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정세현 부의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지났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멋진 그 서재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한 게 그게 작년이죠. 네, 작년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올해도 혹시 멋있는 배경에서 뭐 하나 뭐 이렇게 관심들이 고조가 됐는데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18년 한 해 북한은 사실 그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랬죠.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예. 걸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내지는 이 중계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북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까지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김일성 때부터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일성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소위 북미 수교, 예, 예. 그다음에 평화 체제, 그 두 가지가 보장이 되면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논리를 그대로 조문화하는 공동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행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럼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미국이 약속 이행보다는 자꾸 제재를 강화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런 걸 보고는 굉장히 낙심을 했지만, 그래도 2019년 한 해 동안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신년사에 새로운 기간을 언급을 하긴 했으나. 그러나 이제 신년사는 원래 한 해 동안의 살림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한 해 동안의 살림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됐어요. 작년 연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계속 셈법을 바꾸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몇 년 동안. 제재 때문에. 그렇죠. 그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쉽사리 거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살림을 버티고 나가려면, 그리고 그것이 1, 2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전이다. 장기전을 펴려면은 사전에 북한 주민들, 인민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걸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는 뭐 미국과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될 경우에 그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 고난의 행군 같이. 그렇죠. 예. 그 고통을 분노로 바꿔서 그 분노의 힘으로 그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면서 좋은 때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보니까, 그게 당 전원회의고, 전원회의에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과 후보위원들만 참석시킨 게 아니고 시군급의 행정 책임자, 경제기관 책임자들까지 다 방청을 시켰어요. 뭐 한 1,000명. 한 1,000명 가까이. 그러니까요. 원래는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렇죠. 250명 모이는 게 그게 전원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더 그 북한 주민들 속에 이 당 중앙의 결정이 빠른 속도로 예. 그다음에 이 누수 없이 침투되도록 하기 위한 거고 내부 단속용이군요. 내부 단속이고 정치 사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결정서는 1년짜리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전을 펴는데 네. 소위 그 북한 주민들이 지켜야 될 행동 수칙, 그다음에 북한의 뭐 고급 간부부터 시작해서 중하급 간부들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그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7시간 넘게 보고를 했다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 훈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 말 딱 따라서 지켜라. 그렇죠. 북한의 임조 주민들 모두가 다. 그 전에 보면은 원래 이제 북한이 일당 독재라고 그러지만은 중앙에서 도급으로 내려가고 도에서 군급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게 그 지시가 조금씩 왜곡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오해해요. 오해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현지 지도라는 걸 해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서 내려보내고 그 이행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다. 네.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증거가 바로 전원회의를 4일이나 했다는 거예요. 내부 단속용이다.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전례가 그랬어요. 대부분 하루를 했고 5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뭐 물론 근데 대부분 하루고 길면 이틀 아주 이례적으로 4, 5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앞으로 그 정면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죠. 아니, 근데 북한으로서도. 근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북한이 말하자면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가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그러나 경제가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들다는 반증이 적어서. 그러나 노선을 급격히 전환시킬 만큼 절박한 건 아직은 아니다. 그건 하죠. 그리고. 그건 옆에서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 아닐까요? 간단히. 그 중국이 돕는 것보다는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DNA죠.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나 베트남 같은 중국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중국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 조선, 고려 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바로 또 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우리는 일본 식민지. 그러니까 큰 나라들의 식민지로서 또는 속국으로서 그 사는 동안에 길러진 저항의식, 민족주의에 있어서 저항성이 보통 안팎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팎과 제재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저런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는 안팎과 제재로 굴복시킬 수 없고 오히려 적절하게 당근을 줘가면서 회유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졸라도 버텨내는 힘이 강력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 사람이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독점입니까? 자, 이 모두 4일에 걸친 전원회의는 철저히 이제 대내 단속용일 것이다. 그렇죠. 분석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대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뭐 한때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했고 그다음 연말이 시한이다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수 언론에서 어쩌면 12월 31일, 1월 1일 뭐 핵실험이나 ICBM 쏠지도 모른다 막 이랬었는데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외적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가 됐다고 보세요? 네, 처음에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뭐 선물은 뭐로 할 것이니 미국이 결정을 하다 하는 얘기를 외무성 부상이 했죠. 근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14일 날 1차 엔진 실험, 2차 엔진 실험에 성공한 뒤에 북한의 총참모장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이미 지금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 고도의 전략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고도화된 전략 무기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면서도 바로 쏘겠다는 건 아니고 개발하겠다는 그 겁을 주면서도 그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그들의 표현은 그대로 불비면 그래요. 우리를 상대로 거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안 내보낼 수 있다는 암시를 했군요. 암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러고 나서 트럼프도 거친 운동을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한테는 그 엔진 동창리에서 엔진 시험을 하리라는 정보가 들어갔고 그래서 7월 4일 날 첫 실험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미국에서 문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12월 4일 날. 12월 4일 날. 예. 12월 4일 날. 일주일 동안에 2번 연속해서 그렇죠. 엔진 시험을 하는데 예. 전화가 왔죠. 전화 왔고 미국에서 이제 바로 한국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 나갈 거다 하는 그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반인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사일 발사는 안 했지만 그 엔진 시험이 핵심 아니에요. 핵심이죠. 근데 그걸 이 2번에 걸쳐 일주일 동안에 2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할 만큼 한 거죠. 할 만큼 한 거고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몸체만 실으면은 하나는 뭐 위성도 되고 ICBM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함부로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는 나간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몰 때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말하자면은 말 조심하는 거 보니까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예. 굳이 거기다 대고 더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행동을 옮겨가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자초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자충수니까 좀 조용히 기다려보고 어차피 선거 전에는 트럼프도 정책을 못 바꿀 것이다 입장을. 바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선택은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바꾼다. 그러다 보면 제재는 계속된다. 그러다 보면 북한 내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단결하자. 대내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핵실험이나 ICBM 같은 대형 도발은 안 하겠다. 미국 계속 입장 바꾸라고 촉구는 한다. 그러나 우린 장기전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호기롭게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또 한 해 더 시한을 주마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쑥스럽잖아요. 쑥스럽네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같기도 사실상 하고. 선거 때까지 못 움직일 거라면 연말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간다고 북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다고 더 센 도발은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도로 전략화된 무기를 계속 양산할 수도 있고, 막 직접 쓰지는 못할 거예요. 또 미국이 또 부드럽게 나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화로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는 메시지 보내놓고 한 해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언급 말씀이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는 못 움직인다라고 북한은 지금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한테 지금 말하면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 이제 내부 여론 그렇죠. 지형이 여론. 그게 좀 선거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 트럼프가 그야말로 척척척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도 뭔가 치적으로 내세우려면 그동안에 핵실험이 없었다, 대륙간 탄도탄 발사가 없었다 이런 걸 계속 치적으로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초동 단계에서는 그걸 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비핵화 시켰어? 라고 할 때 그건 아직 못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비핵화가 속도를 못 낼 바에는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공격을 줄이는 그 방법이라고 트럼프 생각할 거라고 북한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 나온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로는 미국 여론을 못 돌린다. 못 돌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사실 영변이면은 북한 핵 능력의 80%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영변을 포격했다는 게 그 하노이에서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실은 영변은 북한 핵 능력의 50%밖에 안 돼 하는 식의 또 완전히 변덕스러운 평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라는 게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초동 단계에서 어떤 분석을 내돌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은 내년 1년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트럼프는 못 움직인다. 또
재선이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6.12로 돌아가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바뀌면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할 바에는 다시 시작하려면은 완전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란 변수 그리고 중동 정세가 점점 좀 긴장이 고조되면서 뭐 한반도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좀 쓰고 싶어도 더 급한 불이 중동에 터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니, 우선순위에서 이미 밀렸어요. 이미 밀렸다. 이미 밀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급진전 없겠네요. 북핵 협상에 있어서. 진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하기 어렵네요. 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죠. 비전비화. 허허.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네. 일각에서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 김정은 위원장 생일입니다. 뭐 2월 16일이 되면 1월 8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이럴 때 뭐 쏠지 모른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김정은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이 뭐 이렇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김정일은 42년생이니까 2020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또 김정은 생일이 84년이기 때문에 생년이 84년이니까 2020년이 뭐 만 36세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미국이 지금 잔뜩 이란 때문에 그야말로 약이 올라서 무슨 군사행동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괜히 불집을 터뜨려 가지고 그 보복을 자초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북한이 이때는 딱 그 몸을 낮추고 조용하게 고슴도치처럼 버티는 네. 그런 식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그런 정책을 지금 아마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ICBM 비슷한 거라도 쏘고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작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이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갔지만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나서 가지고 제재 해제를 시키자고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남북 철도 연결까지도 좀 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마당에 그걸 써서 그걸 쏴가지고 그 중국 러시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지원,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정치적 그 후원 이걸 스스로 이렇게 차단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네. 대형 도발 못하게 하는 힘은 그래도 중국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최후의 보루니까. 예. 그럼 정말 아까 저 부의장께서 2018년 북한은 아주 꿈 같은 1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사실 우리도 꿈 같은 1년 보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 갈 줄 알았지. 평생뿐이 아니라 금방 뭐가 좀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했는데 너무 이게 좀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작년에 그래 2018년에 그렇게 9.19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장관들이 별도로 가서. 네. 그 뒤에 사실 미국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어떻게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 하는가.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화를 내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 현재 유엔사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고 뭐 지뢰 제거하고 뭐 등등 평화지대화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그랬죠. 철도도로 연결이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19년 한 해 동안 그 참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발목 많이 잡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런 고충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결과의 논리 차원에서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느냐. 문 대통령이 약속도 이행한다는 식으로 뭐 험악한 욕을 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민족끼리에서 외국에 나와서 헛소리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여기 지금까지 그나마 북한이 미국한테 그렇게 험하게 대접받지 않고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결초보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좀 뭐 고충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참고 기다려줘 봐야지. 그걸 거기다 대고 무슨
허풍쟁이니 무슨 뭐 그런 소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남북 북남 관계란 말은 한자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년사에서는 이제 순서가 쭉 경제에서부터 정치 경제 시작해서 사회문화 끝나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로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대남으로 넘어와요. 예. 대남은 그 대내 문제와 대외 문제 중간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외 관계 주로 이제 미국 관계 관련 얘기가 나오는 걸로 끝나는데 금년에서는 지금 신년사를 발표 안 했지만 중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4, 5년 버틸 전략을 지금 결정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내 단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하셨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거기서 당 전원의 결정서 형식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변화된 정세에 맞게 그 운신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제가 이게 계속 질문드린 이유는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이 남쪽에 대해서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쌀 준다고 그래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꾸 안 하는 건 난 그것도 5만 톤 얘기를 했거든. 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쌀 5만 톤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한때는 남쪽에서 북쪽에 쌀 50만 톤하고 비료 30만 톤 줬었습니다. 예. 쌀 50만 톤, 비료 30만 ton 줄 때는 사실은 고마워했었어요. 50만 톤 주던 사람들이 뭐 5만 톤을 주면서 생색을 내? 이 째째하다 이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수적 언론이나 보수적 정당이나 보수적 세력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게 북한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남쪽 정부를 무시하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 비판하고 이러는 게 보수적 언론이나 보수적 시각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인용하기 얼마나 좋아요. 저 봐라. 이 정부는 북한한테는 저렇게 홀대당하고 욕만 먹고 이 말 듣기 딱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이. 글쎄, 그런데 북한이 그야말로 역지사지로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가면서 대남 정책을 수집해 왔으면 벌써 통일됐을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뀌나요?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더구나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듯 뭐 이런. 그거는 뭐 박정희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는데 수턱에 들었던 얘기예요.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뭐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주 참 얄미운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외교적 격식 이런 게 없어요. 그쪽을 보면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화끈하게 메시지로 다가가죠. 얘들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한때 내가 이게 비료 협상도 하고 쌀 협상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때 잘 쓰는 문자가 그거예요. 여보시오, 정 선생.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줄 아오?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 이게 5만 톤 주면서 생색내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러저러한 정세상 완전 거의 단절 상태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 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하기 나름인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하신다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좀 하라고 좀. 청와대 참모들이 다 써놨을 텐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근데 하루가 몇 시간이면 바꿔요. 몇 시간. 글쎄 물론. 네. 예. 뭐 그전에 청와대에 있어봤으니까. 얘기하세요. 1월 2일 날 신년 하루회 때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나는 매우 중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행동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운신의 폭과 행동.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뭔가 하겠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참 참고 참았다. 미국 지금 너무 했다. 네. 우리 발목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잡았다. 네. 이걸 어차피 금년 한 해 동안 북미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갈 바에는 우리라도 나가야 되겠다. 우리라도.
우리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이 의지의 표현으로 봤어요. 이미 의지는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은 구체적으로 좀 뭘 구체적으로 뭐 나와야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할지 그건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오늘 아침 뭐 다른 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 통일부 장관이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겠다고 입장 표명하기 해야만 되고 왜냐하면 책임지고 일을 벌여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한테도 사전에 귀띔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했어야죠. 했을지 몰라요. 아니 통일부 오래 계셨잖아요. 네. 저는 요즘 통일부 직원들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뭐 제가 잘못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하루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게. 그죠? 그것도 참 보통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일 이제 대통령 신년사가 아마 1월 2일 신년 하루 때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미 의제는 다 있잖아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뭐 이미 다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철도 같은 것은 2032년 그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으로 개최하기로 그 9.19 선언에서 합의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IOC를 상대로 해서 그 유치 활동을 벌이려면 서울 평양 간 선수 수송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서울 평양 간 고속철을 깔는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과 남북 관계에서는 미국 눈치 너무 보던 거를 조금 변화시켜서 운신의 폭을 넓혀서 진도를 좀 나가고 대신에 또 미국한테도 이 예를 들면 3월 한미 훈련 같은 거 그 지금은 좀 취소도 응당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훈련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를 또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했어요. 이미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대응을 봐가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이 사고를 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지금 그래서 안 치고 있어요. 아직은.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대뜸 그런 그 경제 사업부터 벌일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대량으로 하는 인도적 식으로 지원도. 그것을 먼저 벌리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만 톤이 아니라 한 50만 톤 주는 식으로. 참 미국도 북한도 금년에는 뭔가 급진전되기 어렵다면 또 역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신년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부의장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